확실한 증거. 서서히 가장의 끈을 내려놓아야만 했던 상철.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수빈과 성재의 감정. 그리고 약혼을 앞둔 영나가 결국 터뜨리고 만 용기.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드디어 은호는 왜 나만 버려졌는가라는 질문 앞에 마주서게 되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상철은 계속되는 불합격으로 낙심하고 있었죠. 불합격 통보 문자는 상철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언제든 일할 수 있다고 믿었었죠. 집안의 가장은 자신이라고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높았습니다. 장남인 지혁이가 AP그룹 인수에 성공하면서 집안의 경사가 생겼지만 왠지 모르게 상철은 위축됩니다. 이 나이에 기능사까지 땄는데 취업 한 군데도 못 간다고. 당연히 잘 될 거라 믿었던 자신감은 하루하루 작은 조각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었죠. 게다가 얼마 전 알게 된 사실, 다정이 몰래 일을 시작했다는 것. 그건 상철의 마음을 더 깊게 흔들었습니다. 상철은 생각합니다.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차려준 밥을 먹어. 그리고 이내 다정의 목소리가 상철의 머릿속에 다시 울립니다. 이제 그만 가장병 좀 내려놔 여보. 당신 마누라 먹여 살리려고 태어난 거 아니야. 그 말은 상처 같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상철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정의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걸 혼자 짊어졌지. 다정이 괜찮다잖아. 그는 처음으로 아주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정이 일을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된 삼남매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빈은 오빠들에게 말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은 우리 부모님 심정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좋지만은 않아.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말릴 수도 없고 어떻게 형? 지환도 속이 상합니다. 다정의 말은 그만큼 현실적이었기에 일하겠다는 의지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혁도 말하죠. 우리도 나이 들면 부딪힐 일이야. 엄마 말씀도 이해는 가. 그때 조용히 생각하던 수빈은 오빠 둘을 번쩍 쳐다봅니다. 오빠들, 우리 삼남매 회의하자. 이제 엄마도 일하시는데 아무래도 집안일 분담이 필요할 것 같아. 그 말에 지환이도 덧붙여 말합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다 컸는데도 부모님 덕분에 편하게 지내고 있잖아. 지혁도 동생들의 말을 존중하죠. 생활비는 죽어도 안 받으신다니까 그래 그렇게라도 도와드리자. 그날 저녁 세 남매가 나란히 서서 상철과 다정을 바라봅니다. 우리 삼남매 회의했어요. 이제 엄마도 일하시니까 집안일 저희가 분담할게요. 지혁 오빠는 사업 때문에 바쁘니까 여유될 때만 하고 둘째 오빠랑 저랑 같이 거들게요. 수빈은 상철과 다정을 기쁘게 할 생각에 신이 났죠. 맞아요. 그동안 엄마 아버지 저희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상철과 다정은 삼남매의 말에 당황하면서도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수빈과의 그날 이후 성재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지막 데이트가 너무 찜찜하게 끝났었기 때문이죠.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다. 성재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신제품 논의. 그건 수빈을 다시 보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수빈은 성재의 전화에 얼굴에 화색이 돋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하고 가야지. 이수빈, 이건 기회야. 그날 저녁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신제품에 대한 대화를 마치고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성재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수빈아, 사실 그날 너 보내고 나서 마음이 좀 그랬어. 그렇게 끝내려던 건 아니었거든. 성재의 말을 듣고 있던 수빈은 예상한 듯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죠. 오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 마음 알겠어. 수빈은 마지막이라고 마음을 다지던 순간이어서인지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성재의 마음이 약해졌죠. 수빈아, 오빠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오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 나도 내 마음이 어떻게가 안 돼서 그래. 수빈의 진심이 느껴지는 성재. 순간 울고 있는 수빈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 순간 캠핑 때 수빈을 안고 잠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성재는 수빈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래 수빈아, 우리 만나보자. 수빈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 뒤에 찾아온 건 멈출 수 없는 설렘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수빈은 성재와의 만남을 떠올립니다. 진짜 성재 오빠랑? 믿기질 않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성재도 자신의 행동을 되새깁니다. 둘의 핑크빛 시작은 그렇게 조금 어설프게 하지만 분명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영란은 고민이 깊어만 갑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 고성희와 재벌가 사이에서 오가는 약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죠. 이러다 진짜 약혼하게 생겼어. 싫다고 말할 용기도 없고. 어떡하지? 영란은 어떻게 하면 약혼을 안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 고민은 며칠째 길어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완의 답답함도 함께 쌓여갔습니다. 영란야 뭔데 그렇게 고민을 해? 빨리 말해. 너 그거 해결 안 하면 그 웹툰 연재는 이대로 계속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대체 뭔데 그래? 영란은 망설이다 고민 끝에 지완에게 털어놓게 되죠. 사실 나 약혼하게 생겼어. 뭐? 약혼을 한다고? 그래서 너는? 너 마음은 어떤데? 나야 당연히 싫지 오빠. 야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약혼을 해? 이사장님께 말해야지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어. 말해도 절대 안 먹힐게 뻔해. 아니 그럼 사장님께는? 너네 아빠한테 말해봐. 아무리 재벌가라도 싫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게 말이 돼? 사장님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용기 내서 말씀드려봐 영란야. 영란은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 끌려갈 순 없어. 아빠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그날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고성희와 박진석은 영란을 두고 약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성의 옆에 앉은 영란은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죠. 틈을 보며 영란은 박진석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약혼하기 싫어요. 그게 도저히 그 사람과 뽀뽀를 못하겠어요. 영란의 말에 고성희와 박진석은 눈이 커졌습니다. 고성희는 영란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여보, 그게 아직 영란가 연애 경험도 없고 그리고 처음이니까. 박진석은 웃으며 말을 하죠.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영란은 더는 물러서기 싫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정말 진심으로 하기가 싫어요.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약혼을 해요? 저 재벌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고 싶어요. 영란의 말을 듣고 있던 박진석은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도 처음 들었어요. 영란한테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고성희는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며 영란을 데리고 가죠. 쥐방울만한 게 어디서 먼저 아빠한테 입을 때? 너 도대체 무슨 수작이야? 무섭게 돌변한 엄마를 향해 영란은 숨죽이다가 용기 내 말합니다. 이번만큼은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시키려 했잖아요. 너무 하기 싫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빠한테 말한 거예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고성희는 당황했죠. 안방으로 돌아온 박진석과 고성희. 공기는 싸늘했고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싫다는 애한테 억지로 약혼하라고 떠민 거야? 그렇게 진화그룹이 욕심났어? 이에 당황한 고성희는 변명합니다. 아니에요 여보, 내 주제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영란 짝으로 손색이 없어서 그런 거였지. 영란가 싫다는 표현을 안 해서 몰랐어요. 박진석은 냉정하게 말하죠. 영란 약혼 없던 일로 해. 억지로 보낼 생각 나도 없으니까. 그 말을 들은 고성희의 얼굴에 당황과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속으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고 있었죠. 그러나 박진석의 마음은 이미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헌신적이라 믿었던 고성희에게 낯선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은호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말, 지역의 합리적 의심, 그리고 스튜디오의 부동산 기록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고성희라는 한 사람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죠. 왜 나만 버렸던 거지? 그 질문은 은호의 가슴을 파고들며 점점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은호의 안색을 살피며 지역이 다가갑니다. 은호야 괜찮아? 그 스튜디오 말이야.
알아본 거야? 은호는 한숨을 내쉽니다. 선배 말이 맞았어요. 근처 부동산에 알아보니 단기 대여를 했었더라고요. 너가 아닌 이상 그 마음은 다 모를 거야. 너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순 없겠지만 지금은 이성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해. 네, 선배 알고 있어요. 그치만 지금은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럼 결국 내 쌍둥이 오빠의 간 때문에 나를 찾은 거라는 거죠. 은호는 실망감과 허탈감 그리고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 감정이 뒤섞이며 은호의 눈가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 했습니다. 그동안 은호는 고성희를 자신의 롤모델로 바라봤기에 그 허탈감은 말할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친모였다니. 지혁은 그런 은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은호를 사랑하기에 상처받으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쓰라렸습니다. 지혁은 은호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성희에게서 도착한 문자. 이식 날짜 잡혔어. 준비하자. 은호의 감정은 하나의 방향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실을 먼저 알아야겠어. 은호는 지혁에게 말하죠. 선배, 부탁할 게 있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날 버렸다는 확실한 증거요. 알아야겠어요. 선배 도움이 필요해요. 지혁은 은호가 감정이 아닌 진실을 보려고 한다는 사실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은호의 몸에 칼이 닿게 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지혁과 은호는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둘은 법적 자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찾아낸 건 고성희가 실종신고 직후 DNA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1년 전쯤에서야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은호에게 마지막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너가 필요해졌으니까 그때 등록을 했던 거였어. 그렇다면 대체 왜 자기만 버린 거였는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은호는 고성희에게 연락합니다. 이사장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은호의 문자를 본 고성희는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머니라고 부르더니 다시 왜 이사장님이라고 부르지? 그녀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을 느꼈죠. 잠시 후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고성희는 만나자마자 생각해주는 척 말을 꺼내기 시작하죠. 은호야, 이식 날짜 잡혔어. 정말 큰 결정했어. 내가 옆에서 힘이 돼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막상 고성희를 본 은호는 혼란을 느끼지만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간이식 때문에 절 찾은 건가요? 어머? 어떻게 알았지? 당황하며 머리를 굴리는 고성희. 은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연히 시기가 겹친 거지. 내가 어떻게 그러니? 은호는 힘겹게 말을 이어나갑니다. 다 알아봤어요. 저만 왜 버렸던 거예요? 그걸 알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미 은호의 결의가 느껴진 고성희는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 뜻대로 말할게. 괜찮겠니? 눈빛이 변한 고성희였죠.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충격을 받는 은호. 괜찮아요. 말해주세요. 알아야겠어요. 네 친아빠가 사고로 죽고 난 쌍둥이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했어. 너무 막막했지만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가야 했단다. 네 쌍둥이 오빠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었어. 더욱더 보살핌이 필요했었지.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어. 남편에게는 아들 한 명 있었지. 사실 나를 거둬준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둘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단다. 아픈 네 오빠만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지. 그 말을 듣던 은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 버린 거라고요?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죠? 고성희는 자신의 야심 때문에 버렸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진실되지 못한 그녀였죠.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단다. 미안하다 은호야. 은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픈 오빠의 간 이식을 해달라고 날 찾은 거고요? 은호는 생각할수록 기가 찼죠. 버린 것도 모자라 간 이식까지 해달라고. 고성희는 이어서 말합니다. 진정의 은호야. 그때의 사실이 어떻든 지금이 중요하잖니? 어쨌든 너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잘 자랐잖아.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죠? 은호는 조금의 정마저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었죠. 고성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얘가 다 된 밥에 재뿌리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워집니다. 자, 내 말 잘 들어. 누가 뭐래도 너의 오빠야. 핏줄이 섞인 네 오빠라고. 그런데 죽게 내버려 둘 거니? 너 때문에 죽는데도? 그 말에 은호는 멈칫했죠. 잠시 숨을 고르는 은호.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은호를 본 수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갑니다. 은호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은호는 수정을 보며 눈물 흘립니다. 지역 선배 말이 맞았어. 수정아, 나 지역 선배랑 같이 확인 다 해보고 방금 이사장님 만나고 오는 길이야. 모든 사실을 들은 수정은 놀란 기색으로 은호를 걱정합니다.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라니?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이네. 진실을 알고 난 은호는 더욱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역은 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한참 후 지역은 은호에게 다가갑니다. 은호야, 더 이상은 간이식 생각도 하지 마. 너가 핏줄이라는 이유로 이식해야 할 의무는 없잖아. 그건 네 오빠의 운명이야. 절대 너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은호는 지역의 말에 조금씩 냉정을 되찾습니다. 은호는 결심합니다. 내 마음이 허락치 않아. 난 내가 살아온 내 가족이 더 소중해. 은호는 다음날 병원에 전화합니다. 간이식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다짐합니다. 당신도 버렸으니 나도 당신 버릴 거야. 당신 내 엄마 아니야. 내 엄마는 길러주신 엄마 한 분뿐이야.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한 상철. 자신의 인생을 위해 처음으로 싫다고 말한 영나. 아내의 낯선 얼굴에 혼란을 느끼기 시작한 박진석. 고성희의 야욕은 끝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게 된 은호의 결심. 그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지역이었죠. 고성희의 진실에 더욱 가까워질수록 영나와 박진석, 그리고 은호의 변화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꿀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